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3경기 정도가 마감이 돼버립니다. 미국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가지고 내일도 경기가 9경기 중에 3경기가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3경기 정도는 좀 이제 결장을 못 보고 가야 되는데, 디트로이트 대 필라델피아는 일단 좀 견적이 조금 나와 있기는 합니다. 먼저 일단 필라델피아가 최근 일정이 굉장히 좀 험악하다는 거, 제가 저번에 이제 멤피스와의 경기 때도 필라델피아가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된다, 멤피는 뭐 5일 동안 4경기 해야 된다 말했는데, 지금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도 쉬었고 오늘 하루 하고 내일 경기를 또 하니까, 넓게 봤을 때는 사실 체력적인 부담 좀 덜할 만한 날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결장자가 많다는 거. 엔비드 맥시가 아웃인데다가 우브레가 또 아웃돼 있어요. 우브레는 글쎄 올 시즌에는 사실 이제 리머텍 빈도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 성공률도 좋았었고요. 대신에 뭐 전체적인 이런 좀 야출 같은 거는 시즌 초반보다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제가 좀 이제 봤더니만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 사실 좋지는 않긴 한데 요즘에 좀 괜찮았었거든요. 가장 많은 이런 좀 슈팅을 좀 이제 시도를 한다든지. 내일 일단 우브레가 없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이제 30점이나 넣었고 그랬는데 이제 우브레가 없어지면 좀 아쉬워질 것 같고요. 뭐 디트로이트는 직전 경기 브루클린한테 제대로 복수를 했습니다.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였었고 뭐 3점도 다 터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잘했어요. 또 이제 자유투도 34개나 얻어내면서 지난번 경기 이제 23점 차를 역전당해서 패배한 거, 거기에 대한 복수를 제대로 했었고, 뭐 필라델피아도 지금 이렇게 좀 애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멤피도 똑같이 어려운 일정이다 보니까, 멤피는 그리고 필라델피아보다도 이제 스쿼드 두께가 되게 얇은 상태잖아요. 이날 이제 4쿼터에 16점을 뒤집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유투가 46개나 있는 게 있었다. 매번 멤피스가 워싱턴이랑 같이 상대팀한테 자유투도 굉장히 많이 주고 인사이드가 되게 좀 자동문이고 파울이 많다고 했는데, 딱 그런 것들을 필라델피아가 잘 팠던 것 같아요. 카메론 페인의 3점이 8개 중에 8개가 터진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밑바탕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는 멤피스라는 좀 특수성 때문에 좀 비빈 거고 역전까지 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상대한 디트로이트는 그래도 강팀이기는 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14.5씩이나 받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이제 자원 상황이,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우브레까지 한번 넣어봤거든요. 얘네들이 셋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뛸 때 그때는 9.1 정도가 플러스로 찍히고, 뭐 공수의 양면에서 대단히 좀 오바팀처럼 찍혀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셋 다 빠지는 경우에는 일단은 사실 실점은 별 차이가 없지만 득점력이 한 14점가량 빠진다. 이게 좀 제일 보일 것 같거든요. 내일도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실점은 좀 있을 것 같고 득점은 아마 좀 반토막이 날 거다, 뭐 이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뭐 에지컴이나 그라임스 이런 애들이 해줘야 되겠지만은 사실 뭐 믿음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저번 경기 카메론 페인도 엄청 잘 터진 거기도 하고, 디트로이트가 야투가 삑만 안 난다면 저는 충분히 좀 이길만한 경기일 것 같은데, 올 시즌에 뭐 이제 뭐 엔비드가 빠졌다거나 뭐 그럴 때도 필라델피아가 어느 정도 좀 언더로 비빈 적이 꽤나 있었거든요. 뭔가 그냥 확신은 좀 적은 매치 같아요. 좀 이제 구도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저번 경기 이긴 것도 좀 이제 멤피스가 상대여가지고 좀 그렇게 해낸 거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 요즘 좋지는 않고, 디트로이트도 4연패를 달리다가 상대가 브루클린이어가지고 대단히 잘 회복을 한 거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도 흐름상 막 편히 보이진 않는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뭐 시각으로는 디트 마인이나 언더를 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좀 불편하다,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디애나 대 피닉스 경기입니다.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 세크한테 20점 차를 이기고 있다, 이걸 역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킹 레이스 1위에 등극을 했었어요. 그날은 근데 이제 전반전에 이제 니스미스가 29점을 넣었는데, 전반전에 24점 넣고 후반전에 5점 넣은 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점도 많이 죽었었고, 후반전에 이렇게 좀 크게 역전당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뭐 이제 주바치도 이제 좀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정이고, 네마드나 니스미스 전부 다 퀘셔너블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뭐 시약함도 나오긴 좀 어렵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뭐 인디애나는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빠른 팀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야투가 쳐박아. 뭐 수비 같은 것들은 늘 별로기도 하고, 사실 피닉스가 요즘에 공격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3점이 조금 살아났었거든요. 직전 경기 미러키랑도 저는 좀 두 팀 다 이런 안 좋은 이런 공격력과 좀 템포가 느리다, 그런 거를 생각해갖고 언더를 봤는데, 저번 경기 때는 피닉스도 대단히 좀 많은 점수를 냈었어요. 야투도 잘 꽂히기도 하고, 샬롯이랑 뉴올리언스 좀 상승세에 있는 팀들을 잡고 3연승 중이다 보니까 피닉스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인디애나는 지금 이제 시즌 2번째 10연패를 박았고, 과연 이게 피닉스가 똑바로 살아난 게 맞는가. 요즘에는 뭐 부커도 좀 그저 그런 날에도 자유투를 잘 뜯는다든지, 그린 같은 애들은 활약이 좋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는 있는데, 피닉스가 명백하게 살아난 건지 그게 조금 이제 헷갈리긴 하네요. 저는 그래도 뭐 피닉스 쪽을 봐야 되는 매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인디애나 약팀인 것도 있고, 지금 리그에서 가장 긴 10연패를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탱킹 레이스에서도 무조건 올 시즌 4픽 안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부지런히 져야 되는데, 딱 내일도 뭐 그럴 만한 매치처럼 생각은 되기는 합니다. 8.5면은.
자, 그 다음은 올랜도 대 이제 워싱턴인데요. 지난번 워싱턴은 대기록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마이애미 이제 아데바요한테 83점이나 허용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워싱턴 경기 때마다 말하는 얘네들 턴오버가 너무 많고 자유투를 너무 많이 준다. 직전 경기 때 페이스가 119나 찍혔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였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그날 이제 자유투를 59개나 줬었죠. 아데바요가 단일 경기 가장 많은 자유투 시도, 가장 많은 자유투 메이드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워싱턴이 제가 매번 말하는 인사이드가 너무 약해서 파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턴오버도 많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매번 하잖아요. 반대로 근데 오늘 상대하는 올랜도도 얘네들도 늘상 이제 자유투를 잘 뜨는 팀이고, 뭐 지난번에 맞대결 때도 올랜도랑 워싱턴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맞대결이 이제 3월 3일이니까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그때 109대 126인데 이때는 또 이제 워싱턴에 사르가 없을 때요. 10점 차 이내로 좀 비비다가 후반전에는 완전히 무너졌다. 좀 벤케로가 좋은 날이었었고요. 자유투 시도 같은 것들 좀 뜯어보면은 먼저 일단은 워싱턴의 3점이 대단히 안 꽂힌 날입니다. 지금은 최근 7경기 38.6%로 꽂고 있는데 이날은 대단히 안 터졌던 날이기는 해요. 턴오버도 비교적 적었었고, 대신에 올랜도는 이날 전체적인 야투나 3점이 전부 다 좋았고 자유투도 37번이나 쐈습니다. 그만큼 올랜도랑 워싱턴이 붙으면 저는 자유투 면에서 일단 올랜도가 확실히 압살할 수 있는 경기 같거든요. 더욱이 요즘에는 뭐 벤케로도 많이 좀 좋아졌다는 얘기도 듣고 있기도 하고, 베인도 직전 경기 35점, 요즘에 다실바가 거의 뭐 한 10경기가량 꾸준히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이 없는 자리 다실바가 온 거, 이건 오히려 플러스라고 보는 쪽입니다. 뭐 이게 맞대결상으로도 원래 올랜도가 11연승을 달리다가 올 시즌에 한번 끊긴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올랜도가 한참 애매할 때고 직전 경기 때도 17점 차로 개발랐다. 그전에도 보면 이제 비교적 최근 작년부터 해가지고 마행 경기가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내일은 또 이제 15.5라는 엄청 높은 기준점이긴 한데, 그냥 거슬리는 건 직전 경기 워싱턴이 개발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잘 싸우긴 했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올랜도는 요즘에 일단 폼이 굉장히 좋아요. 제 눈에 들어오는 팀이어가지고 본다면 저는 올랜도를 볼 것 같긴 합니다. 워싱턴이 얼마나 좀 이거를 비비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뭐 여기 있는 거 봐도 일단은 수비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나마 3점을 잘 쏘는데 올랜도 또 요즘에 3점을 상대를 아주 잘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올랜도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투도 아마 많이 얻어갈 것 같아요. 살짝 언더도 고려 중이긴 하거든요. 지난번 경기 235점, 그리고 그 전에 많이 이길 때도 워싱턴을 100점 이하로 묶고 그렇게 이긴 적도 되게 많았어요. 약간 그런 경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올랜도는 요즘에 빠르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은 꽤 빠른 팀이지만은 공격 기회 차이도 꽤 있을 것 같고, 자유투가 얼마나 불리느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저의 시각 자체는 언더 쪽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요즘에 애틀랜타가 연승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매번 얘네들이 7연승 중이지만 그 상대들이 전부 다 좀 핫바리들이긴 했다. 7연승 동안 브루클린, 워싱턴, 포틀랜드, 밀키, 필라델피아, 댈러스 전부 다 이제 5할 미만의 약팀들을 만난 거였었어요. 물론 애틀랜타도 이제 그 34승 31패로 5할 승률 이상의 팀으로 거듭나긴 했지만은 글쎄 너무 여지껏 약팀들을 많이 만났다. 근데 어쨌든 내일도 약팀을 만나는 거기는 하죠. 근데 이 브루클린과는 조금 애매한 게 바로 직전 경기, 올 시즌 두 번의 경기 모두 다 좀 고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맞대결 때도 아마 되게 어렵게 이겼던 걸로 생각하고 아마 프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전 경기 104대 115, 이 경기가 8.5였어요. 이 애틀랜타가 간신히 마인을 하긴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흐름이 이랬었다. 브루클린이 최대 뭐 한 11점 차 오히려 이기기도 했는데 24대 2 런을 애틀랜타가 달렸어요. 거의 뭐 한 8분 동안 브루클린이 딱 2점밖에 못 낸 꼬라지였습니다. 막판에 5분 동안에는 거의 뭐 득점이 없었고, 이래가지고 애틀랜타가 이긴 거였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애틀랜타가 참 어렵게 이겼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보다는 애틀랜타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긴 한다. 내일 일단은 양 팀의 좀 그 공백을 보면은 브루클린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데미는 시즌 아웃이 됐고, 트라우레, 샤프, 마포주가 아웃, 자이어 윌리엄스까지 캐시홈이라고 하는데, 브루클린은 올 시즌에 포인트 가드가 참 부족해가지고 데민, 트라우레, 그리고 내일 나오는 벤 사라프, 이렇게 3명의 포인트 가드를 드래프트를 했는데 얘네들 셋 다 거의 뭐 망한 수준이거든요. 그나마 데민이 뭐 3점 같은 거 좋고 이랬지만은 시즌 아웃이 됐고, 내일 이제 벤 사라프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저는 3명 중에서도 가장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민, 트라우레, 사라프 이렇게 좀 가지고 온 건데, 이 벤 사라프가 나올 때마다 되게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야투율이나 뭐 3점 슛 성공률이나 턴오버, 어시스트 다 보면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서도 벤 사라프가 제일 못했고, 얘가 이제 3점 같은 것들도 가장 안 좋거든요. 나는 내일도 벤 사라프가 딱히 이게 돌아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여기다 마포주도 빠지고 이제 데이런 샤프, 제가 인사이드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보인다고 했는데 데이런 샤프도 내일 없습니다. 자이어 윌리엄스도 브루클린이 종종 좋은 게임을 할 때 한 뭐 15점 이상 봐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내일도 캐슈아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지껏 이제 브루클린이 은근 애틀랜타한테 잘 싸운 건 맞지만은 내일은 상황이 대단히 좋지가 않다.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저도 그냥 애틀랜타의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7경기가 전부 다 약팀들을 만난 거였었기 때문에 약간 좀 뻥튀기가 되었긴 하지만은 브루클린도 여기 보면은 대체로 좀 안 좋게 찍히는 게 많이 있기도 하죠. 뭐 브루클린은 이 기간 동안 디트, 맨피 디트, 마임, 클리브, 보스턴 좀 어려운 팀들을 많이 만나긴 했었어요. 이 중에 맨피랑 디트를 잡는 뭐 그런 좀 저력까지 보였었는데 요즘에 약간 좀 점수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아마 내일은 좀 이제 자원 이탈 때문에 브루클린이 조금 이제 어려운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끔은 나오는 이제 애틀랜타가 좀 야투가 썩는 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에 약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크게 부각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애틀랜타 쪽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맞대결 상으로 좀 고전했던 게 생각은 난다. 큰 핸디값이라 부담은 됐지만 방향성 자체는 애틀랜타를 보고요. 227.5 기준점을 받았는데 요즘에 애틀랜타는 상대를 너무 잘 패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 5경기 연속으로 125점 막 이렇게 막 넣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브루클린도 실점 수치가 안 좋아요. 조금 빨라진 것도 있고 실점도 많다. 반대로 뭐 공격 같은 건 여전히 좋지가 않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언더보다는 차라리 그냥 볼 거면 애틀랜타를 봐야 되긴 한데 조금 이제 껄쩍지근한 게 있긴 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애미 대 미러키 경기예요. 저는 요즘에 마이애미를 굉장히 좀 예찬을 했었습니다. 아주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이애미가 요즘에 또 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6연승째거든요. 근데 6연승 전에 필라델피아랑 미러키한테 좀 어설프게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미러키한테 졌던 경기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때는 심지어 쿤보가 없었을 때였었거든요. 뭐 마이애미 쪽에서는 대단히 뭐 좋은 이런 선수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체로 뭐 야투나 3점 같은 게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고 턴오버도 좀 많았었고요. 지금 같은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반대로 이제 미러키에서는 캐포주라든지 로린스 이런 애들이 조금 잘했고 벤치에서도 뭐 포르티스나 쟁, 뭐 쿠즈마까지 좀 좋은 날. 그러니까 미러키가 전형적으로 좀 잘 풀리는 날에 속한 셈입니다. 3점도 꽤나 들어가고 턴오버도 적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맞대결 때가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쿤보는 늘상 이제 마이애미 상대를 굉장히 잘해왔던 선수거든요. 23년 이후로는 5할 이상의 야투를 다 기록을 했었고요. 7승 1패였다. 딱 한 번 진 적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좀 있네요. 일단은 마이애미는 좀 미러키한테 약한 편이긴 했다. 이런 게 걱정인데 글쎄 미러키도 직전 경기 피닉스랑 경기를 보면은 서로 간에 야투가 잘 터졌었어요. 쿤보도 이제는 한 31분까지 뛸 수도 있고 쿠즈마나 터너 이런 애들까지 3점을 좀 도와줬는데 벤치가 조금 모자라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미러키도 지금 아주 뭐 바닥은 아니다. 근데 사이클상으로는 마이애미가 되게 좋은 시점 같기는 해요. 제가 저번 경기 이제 마이애미가 워싱턴전에서도 요즘에 이 상승세에는 히로라든지 뭐 아데바도 물론 좋지만은 켈레 웨어 이런 애들이 분명 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랬는데 내일도 지금 캐치너블이거든요. 직전 경기 때도 두 선수 모두 다 좀 나오기가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전히 마이애미 이런 결장 변수가 좀 있는 것 같고 좀 미러키한테 마이애미가 약했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이런 거보다 요즘에 좀 흐름 같은 것들 좀 중시를 하고 싶어서 여전히 미러키는 쿤보가 오고 나서도 공격 같은 것들은 좋지가 않다. 수비적으로도 딱히 뭐 나타날 게 없다. 여기다가 그 벤치에서 나오는 심스나 포르티스 제가 매번 얘네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벤치 빅맨들이 아주 잘하는 팀이다 이랬는데 얘네들까지 내일까지도 일단 캐시업이 걸려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못 나왔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상황 자체는 저는 마이애미가 좋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언더오버 상으로 일단 마이애미는 굉장히 빠른 팀에 속하지만은 뭐 옛날만큼 막 페이스가 그냥 아주 뭐 리그 최상단에 찍히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직전 경기가 너무 빨랐던 게임이라 좀 올랐는데 요즘에는 평균적으로는 조금 느려진 편에 속합니다. 반대로 이제 미러키는 뭐 쿤보가 오고 나서도 딱히 뭐 빨라지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안 보여가지고 사실 언더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요즘에 미러키 그래도 그전보다는 야투가 좀 꽂히는 날이 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살짝 오바 같은 거는 뭐 고민은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분위기로는 마이애미가 상당히 좋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멤피스 대 댈러스 경기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탱킹 매치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두 팀 다 좀 이제 마일드한 탱킹을 하는 팀입니다. 탱킹의 농도가 좀 옅은 팀들이죠. 댈러스가 6등, 멤피스가 8등. 양 팀의 승수차는 뭐 2승 정도 차이가 난다. 멤피스가 오늘도 보면 결장 소식이 되게 많거든요. 이 중에 뭐 스펜서까지는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우풀 걸린 애들까지 보면은 그리고 뭐 이미 트레이드로 나간 애들을 보면은 내일도 이제 아마 9인 로테이션일 것 같아요.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가 않다. 이런 상황인데 요즘에 멤피스는 뭐 제가 매번 말하는 자유투를 너무 많이 준다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 대신에 공격 자체는 늘 110점 이상은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잘 이기지는 못해. 5연패 댈러스가 8연패 둘 다 지금 연패 흐름을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어쨌든 댈러스는 이 라인업은 쿠퍼플리그도 돌아왔고 이제 클레이 탐슨 요즘 3점 폼이 좋지만은 얘 말고는 그래도 결장 상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멤피스는 바로 아까 필라델피아와의 경기 때도 분명 괜찮은 게임이었어. 두 자릿 득점을 8명이나 했거든요. 출전하는 애들은 골고루 좀 잘 해주긴 한다 뭐 이런 건데요. 여전히 이런 인사이드에서 열쇠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매번 말하는 얘네 둘 다 좀 이제 언더사이즈이기도 하고 자동 문여갖고 자유투도 많이 준다고 했었고요. 파울 같은 것들도. 근데 이게 댈러스를 보면은 자 쿠퍼 플래그가 이제 복귀하고 지금 4경기 정도 치렀고요. 그전에도 뭐 여전히 안 좋은 기간이었지만은 쿠퍼 플래그가 없었을 때 그거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제가 매번 말하는 게 야투시도 부분. 쿠퍼 플래그가 없었을 때는 경기당 평균 176.9개를 쐈다. 그러다 쿠퍼 플래그가 오니까 184.8개로 이제 6개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유투는 오기 전에 50.6개였는데 지금 38.3개밖에 못 얻어요. 댈러스는 상대한테 자유투를 많이 뜯고 본인들은 안 주는 팀에 속하는 그런 애들인데 일단은 야투 시도 자체가 늘어났어. 대신에 자유투가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언더오버 상으로 공격 기회 상으로는 좀 이제 자유투 기회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쪽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쿠퍼 플래그가 오고도 댈러스가 지금 4경기 연속으로 언더 중인데 딱히 막 오바점으로 대단히 많이 가진 않는다.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게 좀 안 좋은 이런 공격 지표가 좀 뒷받침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제일 문제 같습니다. 요즘에 댈러스가 플래그가 오고 나서도 그냥 전향이어가지고 이게 제일 문제 같아요. 공격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그래도 내일같이 멤피스 같은 팀을 만나면은 좀 더 이제 뭐 자유투 같은 것도 많아지만도 하고 템포도 빠를 수가 있는데 참 양 팀의 이런 결장 상황 때문에 솔직히 나는 댈러스를 조금 더 보고 있긴 한데 요즘에 댈러스 연패 타고 있고 그냥 좋게 볼 건덕지가 아예 없는 팀이잖아요. 멤피스는 어쨌든 간에 지금 라인업이 적고라지어도 득실 자체는 그냥 반반딸이거든요. 공격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휠 오펜스를 잘 돌려가지고 로스 자체가 저지경인데도 점수는 굉장히 잘 뽑아요. 그러다가 좀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밀린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는 거지. 사실 저는 멤피스한테 조금 더 마음이 쏠리는 것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 자원이 너무 딸리니까 그게 문제야. 모르겠습니다. 참 나는 매번 멤피스의 이 선발 라인업이나 뭐 못 나오는 애들 명단 보고 막 이럴 때마다 멤피스가 어떻게 이렇게 득점을 잘 비비는 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즘에 딱히 댈러스도 수비적으로도 칭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언더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은 본다면은 멤피의 프렌? 솔직히 멤피스 경기 언더 보는 거는 지금은 되게 안 좋은데요. 댈러스가 어쨌든 쿠퍼 플래그가 오도 계속해서 언더 흐름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은 샌안토니오 대 덴버 경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좀 이제 강팀들의 맞대결이 많이 있어요. 내일 둘 다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샌안토니오는 웬벤야마가 퀘션업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웬벤야마는 이제 얘가 백투백도 다 뛰잖아요. 그 올 시즌 올느바 팀 MVP 컨텐더가 되기 위한 65경기를 채우기 위해서 늘 이제 나올 수 있으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전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딱히 뭐 대단히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보스턴전에서도 아주 잘했어요. 39점이나 받고 이제 팍스까지 25점을 넣어가지고 팀의 3점은 47개 중에 20개 대단히 잘 들어간 편이죠. 상대 이제 브라운이 일찌감치 뭐 퇴장 당했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보스턴의 3점까지 잘 통제를 하면서 뭐 샌안토니오가 보스턴 같이 어려운 팀을 또 잡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고무적인 거는 웬베냐마나 팍스가 얘네들이 한 번 졌었던 뉴욕전 그 전으로 해가지고 조금 안 좋았는데 최근에 한 두어 경기가량은 계속해서 팍스나 웬베냐마 활약이 괜찮아요. 지금의 샌안토니오는 충분히 강팀인데 변수가 오히려 더 줄었다.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공수 균형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조금 달라진 거라면은 그 전에 막 휴스턴이랑 보스턴 이런 느린 팀이랑도 사실 점수가 대단히 많이 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샌안토니오가 저는 언더보기에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휴스턴이랑 보스턴 같이 페이스가 대단히 느린 팀들이랑도 뭐 야투 같은 거 많이 주고면서 오바가 많이 났으니까. 뭐 덴버는 이제 백투백입니다. 9승 5패 중이에요. 백투백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매년 이랬었어요, 얘네들은. 이제 휴스턴이 어제 백투백이었어가지고 좀 쉽게 이겼습니다. 야투나 3점 다 잘 터졌고, 머레이도 꾸준히 상태가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2경기 연속으로 야투감이 좋았다. 덴버는 이게 좀 약간 일정 문제? 그런 게 조금 있는 편인데, 사실 지금으론요, 그냥 웬베냐마의 샌안토니오가 매우 좋은 흐름이다. 거기를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덴버는 최근 오클라호마나 뉴욕,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골스 뭐 이런 팀들 만났고 졌었는데, 이 덴버는 5할 이상의 승률 팀한테 좀 이제 승률이 안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이거를 볼게요. 덴버가 지금 서부에서 5등 정도인데 얘네들이 5할 이상의 승률 팀한테는 19승 18패로 5할 승률을 겨우겨우 넘는 편이고요. 반대로 샌안토니오는 27승 11패. 근데 그냥 NBA 전체 5할 승률 팀 상대 승률 1등이 샌안토니오다. 덴버는 그냥 평범한 편.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샌안토니오가 지금 훨씬 더 강팀 같아. 여기다가 지금 샌안토니오, 보스턴이나 휴스턴 같이 되게 좀 느린 팀이랑도 오바 게임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해갖고 뭐 오바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클라호마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 내일은 이제 하텐슈타인이 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4명 정도로 끼울 거라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여기 어떻게 봤냐면 내일 스가나 홈그랜 출전 가능이고 하텐슈타인이나 제이덥이 없는 날이죠. 제이덥은 이제 요즘에 막 사실 계속 못 나오니까 오신 출전 경기도 적으니까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제일런 윌리엄스는 보통 못 나왔으니까 제이덥이 없는 경우 욕이랑 그리고 내일처럼 제이덥이랑 이제 하텐슈타인이 둘 다 못 나오는 경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하텐슈타인이 뛰었을 때 그때는 일단 플러스 22.03이 찍히거든요. 수비적으로 훨씬 더 좋다. 근데 하텐슈타인이 없어도 충분히 플러스가 많이 찍히고 공격은 그대로고요. 수비가 살짝 뭐 실점이 많아지는 정도인데 어쨌든 오클라호마는 오늘처럼 이렇게 뭐 스가나 홈그레인 둘 다 뛸 수 있으면은 경기력이 충분히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홈그레인이나 하텐슈타인이 둘 다 없어가지고 좀 이제 덴버한테 좀 어려운 게임을 했었었죠. 편하게 갈 뻔했는데 막 이제 덴버에서 마지막에 뭐 요키치 3점도 나오고 제일린의 이상한 파울 때문에 머레이가 자유투로 동점까지 가고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막판 스가의 3점 2방 이게 되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스가의 MVP를 좀 이제 확정짓는 경기가 아니었나. 35점이나 박았었고요. 벤치에서도 지금 미첼이나 맥케인 같은 애들이 충분히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 매번 말하지만 오클라호마는 이런 2라운더들 이번에 데리고 온 맥케인까지 참 이런 애들을 참 잘 살려 쓰는 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돋보이는 것 같고 자 보스턴은 이제 직전 경기 때 샌안토니오랑 했었죠. 그날따라 간만에 화이트가 이제 전 소속팀한테 아주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화이트가 이제 야투율 같은 거는 좋은 시즌이 아닌데 간만에 34점이나 박았어요. 그리고 벤치에서도 이제 로나퍼 주니어가 22점이나 박아가지고 브라운이 일찍 전반 퇴장을 당했는데 그 경기를 꽤나 잘 비빈 편에 속했었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으로 3점이 너무 안 좋았었고 제가 보통 보스턴이라는 팀에서 이제 테이텀을 얘기를 했어도 올 시즌을 빼고 지난 3년 동안에도 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넬레이팅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는 누구 하나가 빠져도 사실은 크게 이게 막 흔들리지가 않는다. 올 시즌에 누가 봐도 브라운이 에이스인데 오히려 브라운이 없을 때 팀의 넬레이팅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가 없어지면 수비가 아주 많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둘 다 뭐 플러스긴 하지만은 확실히 없어지면은 10.3점이나 감소를 한다. 그리고 이거의 대부분은 전부 다 수비에서 나온다. 이런 가드 디펜더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블락샷 효율을 보이고 있다. 상대팀의 야투를 무너뜨리는 거가 한마디로 그냥 에이스 킬러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에서도 뭐 여러 가지 관여를 하고 하는 게 대단히 많은 선수인데 내 화이트가 퀘셔블인 거 저는 이게 제일 걸림돌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6.5를 받았고 오클라호마는 지금 이제 스가가 돌아오고 아마 6연승이잖아요. 근데 그 6연승이 전부 다 프렌입니다. 프렌. 덴버, 댈러스, 시카고, 뉴욕, 골스, 덴버. 중간중간에 뭐 약팀들도 섞여 있고 뭐 강팀도 섞여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모든 경기가 프렌이었다. 만약에 내 화이트가 출전을 한다면은 저는 그러면 보스턴이 프렌까지는 일단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테이텀은 있으나 없으나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점 같은 거 막 에이스 모드로 꽂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수비적으로 일단 뭐 사이즈가 괜찮고 리바운드 잘 잡아준다 뭐 그 정도인데 오클라호마가 막 상대팀한테 엄청 오펜 리바를 이렇게 막 타격을 주는 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경기는 아마 내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이트가 뛰는지 안 뛰는지. 화이트가 뛴다면은 보스턴 프렌이 꽤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근데 화이트가 없으면은 저는 오클 쪽으로 조금 쏠릴 것 같기는 하거든요. 무튼 뭐 언더오버나 뭐 어느 방향으로 봐도 어려운 경기인데 뭐 오클라호마 쪽을 좀 더 좀 깔보는 그런 느낌으로 볼게요. 이게 오클라호마도 그 전에 이제 스가가 이제 결장했던 시기와 최근에 스가가 복귀한 다음에 이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득점은 스가가 있든가 없든 간에 그냥 평균 득점은 거의 0.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이제 스가가 오니까 실점 부분에서 한 3.2점가량 좋아졌다.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냥 뭐 그런 차이밖에 없길래 이런 경기는 뭐 언더오버 보기도 별로고 저는 그냥 보스턴의 프렌을 조금 생각하는 중 화이트의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경기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시카고 경기 있는데요. 내일은 뭐 이제 르브론이 퀘셔블이었는데 그동안 못 나왔는데 일단 퀘셔블까지 올라왔습니다. 어깨 부상이 좀 있었다고 하죠. 르브론이 없는 기간 동안 뭐 돈치나 리브스가 날라다녀가지고 직전 경기도 둘 다 31점씩 박았어요. 그래서 미네소타를 이제 수비적으로 조져놓고 그날 이제 앤트맨이 야투가 아마 15개인가 중에 2개밖에 안 들어갔었죠. 뭐 그런 날로 아주 편한 게임을 했었는데 요즘에 레이커스는 저는 분위기 자체는 꽤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비가 상당히 좋은데 근데 그 중심에는 마커스 스마트가 있거든요. 마커스 스마트는 옛날에 DPOY까지 받은 선수인데 마커스 스마트의 유무 이것도 보면은 스마트가 있을 때가 10.2점이나 플러스가 된다. 공격은 별반 차이가 없기는 해요. 물론 이제 스마트가 있을 때가 좋다고 하지만은 수비에서 더 큰 차이가 보이거든요. 스마트가 있을 때가 수비적으로 8점이나 좋아진다. 팀의 디펜시브 세팅에 아주 뭐 중추적인 선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이커스의 라인업 중에 사실 수비를 잘한다고 볼 만한 선수가 거의 없는데 스마트 정도는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 근데 이거를 개인의 수비력을 넘어 팀의 디펜시브까지 지금 상승을 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내일 이 스마트가 다 프리면은
좀 나오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레이커스 뭐 3점 수비 아주 좋고 공격까지 뭐 잘 좋아지고 있고 이런데 스마트가 없어지는 거는 살짝 좀 타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내일도 상대가 시카고입니다. 그냥 뭐 되게 못하고 있는 팀이죠. 저는 매번 깎아내리는 팀이고 얘네가 뭐 가끔 가다가 이길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미러키, 피닉스, 골스 이렇게 잡으면서 은근히 좀 괜찮을 때가 있어. 부젤리스도 직전 경기 때 41점으로 커리어 하이도 세우고 기디도 트리플 더블 가고 벤치에서 트레저스까지 뭐 22점 박아주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저는 메가리가 막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스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쉬운 팀이라고 봐야 되죠. 그 전에 뭐 세크라멘토한테까지 졌으니까. 그리고 피닉스 이긴 것도 사실 피닉스가 대단히 못한 것 같다. 저번에 미러키 이긴 거, 그 경기도 아주 뭐 레전드 경기죠. 미러키가 상당히 잘 가고 있다. 27대 0 런을 당해갖고 진 경기. 이런 시카고가 최근에 이긴 상대들이 좀 메가리가 없거나 상대팀이 너무 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 딱히 저는 내일 레이커스가 딱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스마트가 없을 때 이게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까 그 정도만 좀 생각이 나고 흐름을 봤을 때 딱히 막 시카고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보면 막 수비가 엄청 잘 되고 있다고는 해요. 이런 것들만 조금 거슬리는 정도야. 오크란체도 어쨌든 이런 수비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프레를 하는 셈이니까요. 이런 게 조금 거슬리는 정도인데 저는 일단은 뭐 레이커스 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언더오버는 레이커스의 수비가 얼마나 망가질지는 모르겠는데 딱히 지금은 시카고의 공격을 칭찬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언더오버는 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시카고가 되게 빠른 팀이거든요. 얘네가 오펜시브 레이팅이 너무 안 나서 그렇지 페이스 자체는 여전히 되게 좀 빠르게 치킨다. 리그 지금 세 번째로 많이 빠른 편입니다. 레이커스는 그냥 얼추 뭐 한 중위권 정도 17등이니까 그 전만큼 되게 느리진 않는데 매번 레이커스는 소극적인 공격을 한다. 야투지도 적고 자유투도 많이 못 따고 뭐 그런 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카고처럼 빠른 팀이랑 빠르게 주고받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오버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내일은 스마트가 없으면은 좀 수비가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레이커스도 오히려 수비가 좋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언더원 빡세지만은 일단 저는 뭐 레이커스 방향이나 오바 이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